안녕하세요. 박재순 TV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부상소라는 뜻을 아십니까? 지부상소, 생소한 단어인 것 같죠? 지는 가지다는 뜻이고 부는 거기 도끼라는 뜻이랍니다. 상소는 백성이 대통령에게 올리는 글, 호소하는 글, 청원하는 글, 그런 표현인데, 지부상소라는 뜻은 도끼를 지참한 상소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지부상소라는 것은 백성이나 또는 신하가 임금님이 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이 도끼로 가지고 내 목을 쳐 주십시오 하는 강한 의지를, 죽음을 불사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상소를 올린다는 의미인데요. 이 지부상소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부상소와, 저는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데, 김포에는 지부상소를 올렸던 분이 김포에서 오래전에 나셨던 분입니다. 중봉 조헌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중봉 조헌 선생님이 지부상소를 했다. 도끼를 들고 임금님에게 상소를 올리면서 상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목을 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목숨을 건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상소를 했다는데, 연유한 지부상소와 중봉 조헌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중봉로 225번 길 90에 경기도 지방유형문화재 제10호인 우저서원과 제95인 조헌선생 유허 추모비가 있습니다. 이 경기도에 있는 북병동에 조금 더 올라가면 조그만 야산 기슭에 중봉 선생님의 유허 추모비가 있는데, 이 유서서원과 유허 추모비는 479년 전에 김포에서 출생하신 중봉 조헌 선생, 1544년에 출생하셔가지고 1592년에 돌아가신 조헌 선생의 얼을 잇고 구국 정신과 충의 정신을 추모하기 위해 조헌의 옛 집터에 세워진 이 우저서원과 서원,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니까 서원, 집에 옛날 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서원과 그를 이제 추모하는 유허 추모비가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중봉 선생은 조선 선조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이 조선 선조 때 일어났죠. 조선 선조 때 학자로서 공조좌랑, 성균관 전척, 전라도 도사, 보원현감 등 여러 관직을 지냈으며, 임진왜란 전에 남해 북호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율곡 이 선생의 밑에서 문인으로 이렇게 활동했던, 문인으로 있었던 학자입니다. 중봉 선생은 선조 25년 1592년,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죠.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을 하고 1492년에 콜럼버스가 남미에 도착했고, 1592년 92년이 외우기가 좋습니다. 1592년에 일본이 한국을 침입했던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조헌 선생은, 중봉 선생은 이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저기 충청도 옥천과
전라도 금산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문인으로서 조원 선생이 그러니까 그 의병을 일으켰던 분이긴 하지만 조선시대까지 2000년 동안에 우리나라 18분의 그 현인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2000년 동안 내려온 쭉 중에서 18명을 뽑은 그 현인이 어질 현자 사람 인자 써서 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대제학 신명인 성인 현인 한 분은 대제학 신명보다도 낫다.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그 현인이란 게 정말 대제학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인데도 현인이 대제학 10사람보다도 낫다고 하는 그런 현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분입니다. 그 현인은 어떤 분들이 있나 우리 역사를 볼 때 설총, 최치원, 정몽주, 조광조, 이황, 그리고 송시열 등의 역대 대학자들이 그 현인에 속았고 현인은 학자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이상으로 본인은 물론 배출한 가문도 대대손손 영예로 삼는 특별한 쥐를 현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중봉 조원 선생은 학문을 닦은 훌륭한 학자로뿐만 아니라 고위직 관료, 중국과 교류한 외교관, 그때 이제 관료들은 그 유명한 관료들은 그 외교관 역할을 했었죠. 제자를 양성했던 교육자였으면 물론 위임진 외란 발발 당시 국가 위기에 의병대장으로 활동하여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바친 애국자입니다. 조헌 중봉 선생은 사후 이용조 10년 1734년에 영의정에 추정됐습니다. 그 살아 계실 때는 영의정이 되지 못했는데 이제 영의정에 추정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지부상수하고 관련이 있느냐? 그는 1951년 일본의 도요토미가 겐소 등을 사신으로 보내 그들이 중국을 징벌코자 길을 내달라는 정명 가도를 강요했을 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그 임진왜란 때 침입하기 전에 자기들 중국을 쳐놓으라 치겠으니 길을 좀 비켜달라 이렇게 해서 핑계를 대 가지고 이제 우리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런 건데, 그때 이 중봉 조원 선생이 1591년에 지부상소 도끼를 들고 와서 상소를 올렸던 겁니다. 뭐냐고, 그 사신의 목을 베라. 선조 왕에게 저 사신 그 사신을 목을 베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저를 목을 쳐주십시오 하는 그 지부상소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옥천에 살면서 도끼를 들고 왕에게 상소를 올리고 선생의 말이 잘못되었을 경우 도끼로 자신의 목을 쳐달라는 지부상소를 올려 대궐문 밖에서 그냥 상소만 올린 게 아니고 3일 동안 상소를 올려서 거기서 그 간곡하게 상소를 올렸다는 그런 그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조헌은 권문세도가 출신이 아니고 보통 그때는 그 권문세도가 출신들이 자녀들이 주로 그 대를 이었던, 그리고 그런 관습이 풍습이 이제 전해 내려왔었는데 중봉 조헌 선생은 김포 몹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요즘 표현으로는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로서 한 인간이 담당할 수 없는 많은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계모를 모시기, 그러니까 자기 그 생모가 아닌 계모를 모시기 위해서 1582년 지방 보훈 현감을 자청할 만큼 효자였다고 합니다. 보훈 현감으로 가서 계모를 모시겠노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특별히 문관인 그가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곽재우, 고경명, 김천일,
정윤홍 등처럼 국난 위기를 극복하고자 의병의 몸을 담가 옥천 거울에서 문인들인 그때는 이제 옥천 지방에서 그 무인들이 아닌 문인들인 이유, 김백경, 김경백, 전승업 등과 의병 1600명을 모아서 8월 1일 영구의 승군과 함께 청주성을 수복하는 공을 세웠다. 이제 의병을 함께 의병장들하고 함께 합쳐서 1600명이 청주성을 수복했다. 청주성에 함락됐던 것을 수복했다는 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학자인 그가 이제 의병을 함께 일으켜서 이 국난의 위기에 있어서 다른 의병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서 청주성도 회복하는 그런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 의병이 강제 해산당하고 그때 그 이순신 장군과 원균의 이야기도 보면 그러니까 그 선조 왕이 그 정확한 사물을 구별하지 못하고 판단을 하지 못하고 흔들렸던 그런 그 선조 무능하고 요약한 그 왕으로 나오죠. 선조 대왕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관군을 좀 보내줘야 되었었는데 관군도 보내지 않고 그래서 관군이 도착하지 않으면 의병 가지고는 곤란하죠. 이후 관군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 의병이 강제 해산당하고 불과 700명의 남은 병력을 이끌고 금산으로 행진하여 전라도로 진격하려는 고바야가와의 왜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세력이 왜군에 미치지 못해 700명 모두 의병과 전사했다. 그러니까 중봉 조원 선생은 의병 700명과 함께 전사를 한 것입니다. 함께 몰사한 거죠. 그냥 국가를 위해서 비록 왕이 도와주지 못하고 협력을 하지 못했을 때는 의병과 함께 해서 한꺼번에 모든 700명의 의병과 함께 목숨을 잃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희생 정신입니까? 자기만 희생한 게 아니라 700명의 의병들과 함께 1866년에 프랑스가 침범한 병인 양요와 1871년 미국이 개입한 신미 양요의 서세 동점의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한참 후입니다. 그 후에 1592년에 1600년 1800 260년 이후에 260 몇 년 이후에 신미 양요와 병인 양요가 있었는데 그때 올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는 위정척사론을 주장한 연암 최익현 선생이 있습니다. 그 무렵에 우리 역사에 연암 최익현 선생이 있었는데 그는 최익현 선생님은 고종 13년엔 1876년 2월 광화도에서 병자 수호조약이 체결되자 도끼를 들고 광화문에 나타나서 지부상소를 올려 그러니까 연암 최익현 선생님이 지부상소를 그때 그러니까 200년 전에 300년 가까운 시기에 했던 그 지부상소를 거기서 배워가지고 일본 사전에 목을 베라고 상소했고 1906년 74세인 고령으로 의병을 일으켜 최후의 진충보국의 구국의 의병 항쟁을 했었던 최익현 선생의 270년 전인 중봉 조헌 선생의 지부상소와 의병 활동과 고사를 재현한 것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270년이 지난 그 다음에 최익현 선생님이 지부상소를 올린 그것을 보고 자기가 조헌 선생의 지부상소를 본따서 했다고 지부상소도 했고 다음에 의병 활동도 했다 하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포 여기가 이제 김포에서 나셨던 서민 집에서 태어나서 문인으로 활동하시다가 의병을 일으켜서
700명과 함께 전사했던 그 선생님이, 중봉 조헌 선생님이 그 정신을 뭐 우리 역사에도 나오고, 저 금산여다, 저 여러 지역에마다 그 중봉 선생을, 조원 선생을 기리는 기념비도 있고 그러는데, 추호비도 있고 그러는데, 이 김포에서는 그 매년 중봉 문화제를 개최해 가지고 그 정치인들이, 또는 그 일반 국민들도, 또는 젊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중봉 선생의 그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그 문화제를 개최하고 합니다. 아마 한 2, 3년 그 코로나 시기 때는 못 했습니다. 그 문화제를 못 했는데, 아마 금년에도 10월 이때쯤 되면 그 중봉 선생님이 그 정신을 이어받는 기리기 위한 그 문화제가, 중봉 문화제가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포시청에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해년마다 그 상세적으로 올려서 적어도 김포 문화제로 그 중요한 문화제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그 중봉 문화제가 있습니다. 중봉 조헌 선생의 얼을 기르고 후세들이 이에 따르자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포가 여러 가지 그 지역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에서 나셨던 그 중봉 조헌 선생이 지부상소를 가지고 애국을 했고 했던 그런 얼이 담긴 고장이 김포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 김포에서 나신 중봉 조헌 선생님의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그 일상의 행복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